야권 단일화가 이제 사실상 무산된 날 민주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당제 연합정치 구상회담인 이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일단 그 내용에 책임 총리제 들었고요. 그리고 결선 투표제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것까지 다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에 이른바 소수 야당들이 굉장히 많이 주장했던 내용들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금요일 TV 토론할 때 이재명 후보가 직접 얘기했잖아요. 의원들의 결의를 받아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진짜 그거 진정성이 있느냐,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윤석열 후보는 정치 쇼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 우리 당론으로 결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가가지고 만약에 뭐 개헌을 하든 선거법을 개정을 하든 간에 이번에 대국민 약속을 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중에 가서 두고두고 아마 민주당을 발목을 잡을지 아니면 민주당을 더 발전시킬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머릿속에 각인될 것이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느냐. 뭐 반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적절치는 않은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지금 어떤 인식의 확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국민 통합이나 화합이라는 메시지를 자꾸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게 아까 장 소장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정치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윤석열 후보는 증오, 복수, 그리고 분열 이런 쪽으로 자꾸 이미지화 돼버렸단 말이에요. 본인의 발언이든 뭐든 간에. 그리고 정권교체론이라는 게 일부 심판의 목소리를 담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집권 세력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심판하겠다는 걸 한 단계 넘어서서 심판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정반대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민주당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버린 그 기치를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과 화합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 통합 정부를 얘기한 게 바로 그런 전략적인 차원의 한 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권 심판원을 그러니까 파고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은 국민들께 사과해야 되죠. 성찰하고. 근데 민주당의 모습으로는 안 되니까 기득권 내려놓고 더 거듭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권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 교체를 위한 길입니다. 우리가 그 잘못한 부분을 다시 바꿔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호소의 메시지를 전 담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적인 대립항을 만들어서 지금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과연 중도 부동층이 여기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이번 대선의 당락을 가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좀 더 절박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카드에 맞불 카드 성격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당장 연대하자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카드를 제안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정치 개혁이라는 화두는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선거가 우리가 봤을 때 네거티브 선거였잖아요. 거대 담론을 제시하는 후보가 없었어요. 그 이슈를 좀 선점하려고 하는 저는 준비된 대통령 후보자입니다라는 것을 국민들 앞에 좀 선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상대방의 방들이 별로 좀 시큰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나 아니 당신들이 하고 싶으면 하지 170석, 180석일 때 왜 안 하고 지금 와서 이러느냐. 총선 전에도 이런 약속 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80억 얻고 나서요. 이거 다 없던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유야무야 다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본인의 선거가 좀 불리해지니까 이걸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러한 정치적인 화두는요. 신뢰가 담보돼야 돼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것을 추진하지 않을 거야. 나중에 또 말을 바꿀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이런 정치 개혁안 백날 얘기를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를 믿을 수 없는 거는요. 얼마 전에 있었던 울산 유세에서 했던 말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적폐청산 해야 된다. 법과 시스템과 원칙에 따라서 전임 정권과 관련된 불법과 비리 문제는 당연히 수사해야 된다. 사법 시스템에 의해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정치보복 아니냐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랬잖아요. 울산 유세에서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요. 정치보복 하고 싶어도요. 꼭꼭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얘기했어요. 이렇게 앞뒤가 다른 말을 하는 분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비판하면요, 상대편 패널들, 민주당 쪽 패널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맥락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거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유세라는 거는요, 왜 중요하냐면 준비된 자료가 아니라 본인의 생각과 가치관과 철학을 본인 입으로, 본인 말로 하니까 이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의총에서 약속을 해도 당원에 있던 대국민 약속도 그냥 당원 고쳐가지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내보냈잖아요. 믿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상정, 안철수 후보에게도 비웃음만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에게 대선전 합류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이 후보의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분위기로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종인 위원장 워딩이 이래요. 진정성 있다면 도울 수 있지만 아직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윤석열 후보한테 팽당했다고 상당히 기분 나쁘더라도 이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직전까지 윤석열 선거대책위원회의 총괄선대위원장이었어요. 그런 분이 윤석열 후보한테 기분 나쁘다고 상대방인 이재명 후보가 도와달라고 한다고, 나 아직 모르니까 조금 더 나에게 더 많은 조건을 제시해봐. 그럼 내가 이재명 후보 당신 도울 수 있어. 이런 뉘앙스로 읽힐 만한 얘기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도리에도 안 맞고 좀 잘못된 부적절한 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정치를 하고 싶고 국정 운영에 좀 관여하고 싶으시면요,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우해서 모시면 그때 해야지, 자꾸 이런 모습 보이는 것은 정치에 경륜 있는 지도자로서의 역할, 말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김동연 후보 얘기도 해볼 텐데요. 24일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와 비공개 오찬을 했고요. 26일에 토요일쯤이었죠. 이재명 후보와는 회동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조금 더,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김동연 후보를 품으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완주할까요? 아니면 함께 할까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사실은 김동연 후보도 후보직을 사퇴하기는 저는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동안에 해왔는데 막판에 사퇴한다고 하면 자기가 내세웠던 여러 가지 공약이나 정치적 비전이 굉장히 물거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계속 국민의힘이나 앞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이 정말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 절박합니다. 진짜 바꿀 의지가 있습니다라고 국민들이 최소한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돼도 계속 해야죠. 안 돼도 잘 안 풀리더라도 계속 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 번 하면 안 돼,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선거 끝날 때까지라도 해야죠. 그래야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이 사람은 나중에 뭔가 바꿀 의지가 있구나라고 이제 겨우 믿어주는 거예요. 정치는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다 똑같이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권력 잡으면 오만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기를 저는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제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 안 모시려고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많이 버텼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내쳤잖아요. 근데 자신들이 내친 사람인데 민주당이 통합적인 뭔가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중도? 아니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태극기 세력까지도 적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까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건 최소한 국민의힘이 할 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저는 그냥 평론가입니다. 당원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정치 도리를 얘기하셨던 거고요. 네. 자, 오늘 있었던 정치권 소식 김성환 평론가 그리고 장성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